네, 815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KB증권의 키맨 민지기 팀장입니다. 벌써 이제 9월의 셋째 주입니다.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9월은 상당히 좀 빨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네요. 자, 오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를 정리를 해보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간 찐시황을 준비했으니까요. 차분하게 자,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있죠.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주간 찐시황에서는 가족 여러분들과 가장 먼저 하는 우리 이야기는 나누는 이야기는 지금이 주식하기에 좀 편안한 환경인가 아닌가 그 부분부터 먼저 보고 우리가 이제 종목 업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의 하일드, 네, 그놈의 하일드라는 우리 토마스 대표님께서 이제 항상 제가 하일드를 끊을 때마다 그런 표현을 써주시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간 찐시황에서 이번 주 중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금요일까지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어느덧, 기분 나쁜 5자를 보여주고 있네요. 5%까지 다시 하일드가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화요일부터요. 화, 수, 목, 금 4일 연속으로 하일드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일드 스프레드가 저렇게 올라오니까 뭐 안 봐도 이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짝짝짝짝 이제 그려지시죠. 나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봐도 비디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수목금 주가가 내려오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회색으로 칠해놓은 영역. 네,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이번 주는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림이 글로벌리 채권 시장에서 특히나 주식 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 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막 잘 올라가는 소수의 종목을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고수가 아니라면 일단 너 전체 자산을 일단은 지키는 게 우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벌려고 막 달려들기보다는 내 거를 좀 방어하고 지키는 게 우선으로 해야 되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그죠? 반대로 최근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때는 내가 종목을 막 사서, 그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다라는 거 최근에 이번 주에 하일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올 때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또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도 5% 아래로 이게 내려와야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 누적 포지션이 이제 검은색 그림입니다. 외국인들의 연초 이후입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피에서 어떠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계속 연초부터 해서 주식을 팔다가 7월달, 8월달 들어와가지고는 주식을 이렇게 좀 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내려올 때 보시면 1150원에서 환율이 1300원, 1400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막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1300원 부근부터는 오히려 주식을 좀 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8월 말을 기준으로 지금 약간 스탠스가 바뀌고 있죠.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이 올라가다가 꺾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리밸런싱이 끝나니까 MSCI 리밸런싱과 함께 그 키 맞추기가 비중이 약간 조절이 끝나다 보니까 다시 외국인들은 매도 방향으로 잡히고 있고 환율도 지금 1,400원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방향
원래는 그래서 이 제가 달러 원 환율을 역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죠. 역축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크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의 방향성과 외국인 누적 순매수의 방향성과 우리 달러 원 환율의 방향성은 같이 움직이는데 7, 8월달 살짝 반대로 움직였다. 다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환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또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음 주에 우리가 잘 점검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춤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종목 장세가 되려면 기관들이라도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관들이라도 들어와 줘야 종목 장세가 가능한데 기관들이 지난 금요일처럼 이틀 전에 금요일처럼 기관들마저도 같이 팔아버리면 시장은 맥없이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아침에 한 개장 초 9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에 기관들 동향을 보시고 이거 오늘 기관들이 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그날은 종목 장세 분위기도 안 되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행인 부분은 약간 요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약간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금요일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요일날 환율이 1,400원을 거의 앞두고 있었습니다. 목전에 있었죠. 시작할 때 가격이 거의 1,399원 이렇게 넘어서 출발해서 1,400원 오늘 뚫겠구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한미 공통의 관심사가 외환 시장의 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해외 순방을 이제 가시잖아요.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아침에 시가가 높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걸 음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렸지만 이게 음봉이라고 요거를 색깔을 제가 저쪽에서 해드릴까요? 네. 자, 그리기 가서 네. 요걸로 해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검은색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음봉이라고 생각하세요. 음봉은 여기가 시가고, 요거로 그려야겠다. 여기가 종가죠. 그죠?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종목이 우리가 음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양봉은 어떻게 나타나나? 양봉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양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 흐름을 한번 보시죠. 금요일 어떻게 됐나? 시가보다 종가가 낮아서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요 내용이 나오면서 만들어졌다. 원래 장중에는 1,390원 위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음봉으로 쭉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한 오전 10시 기준으로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환율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참고 삼아 해드리면 자, 일단 유로화가 1대1 페러티를 겨우 다시 회복을 조금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내내 1대1 페러티가 깨져서 그 밑에서 움직였는데요. 토요일 10시 정도 기준으로 제가 잠깐 체크를 해보면 1대1 페러티를 약간 회복을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위안화가 포치가 달러당 7위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위안을 깨고 넘어섰다. 그럼 포치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달러당 7위안을 깨서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죠. 7.04까지 갔다가 다시 7위안 아래로 안정을 찾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우리 환율은 다행히도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달러가 강세가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데 달러 강세가 그렇게 많이 완화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109에서 11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내려와야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좀 멈출 텐데 그래도 위안화와 유로화의 움직임이 조금 그렇게 우호적인 흐름을 주말에 좀 만들어줬다 정도까지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지금 크게 좀 나타나고 있죠. 우리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이건 나스닥이고요. 자, 우리 시장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지난번에 언제죠? 이게 9월 7일 날 추석 연휴 직전에 흐름을
깰 것 같은, 그죠?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려가면 최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모양이 별로 안 좋죠. 자, 일단 신용잔고 금액과 신용잔고율을 업데이트를 제가 해왔는데 조금씩 신용잔고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신용잔고율도 약간 내려오고 있긴 한데 지난번에 7월 초 저점을 찍었던 수준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신용잔고 수준이 높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을 안정히 찾지 못하고 변동성이 좀 더 커진다면 요 올라왔던 요 신용 물량이 아직은 좀 소화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요게 소화가 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쏟아지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용 잔고율도 2% 아래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턴을 했는데 지금 2.13 수준으로 신용 잔고율도 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수급 관련된 뭐 흐름 한번 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차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을 차트를 한번 보조지표를 가지고 한번 그려봤는데 요거는 검은색 선이 세 줄이 이렇게 나란히 그어져 있죠.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치 포크, 피치 포크 추세선. 그러니까 포크가 뭐죠? 포크처럼 생겼잖아요. 삼지창, 삼지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포크처럼 생겨서 피치 포크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 분이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투자자가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치 포크 추세선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추세대를 한번 그려보고 그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리는 방법은 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딱 찍고 이 사이에 딱 2등분 되는 지점을 점으로 마지막으로 찍으면 이렇게 선이 3개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동으로. 여러분들가 사용하시는 HTS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최근에 연초 이후에 제가 피치포크 추세선을 그려놓은 걸 한번 보시면 상단이 여기고, 그죠? 하단이 여기고, 여기가 중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추세대 안에서 지금 추이가 연초 이후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상단에서 부딪히고, 내려오면 중간에서 부딪히고, 올라가면 또 상단, 내려오면 또 중단 아니면 하단. 이 밴드 안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거 참 뭔가 조금 하방이 여기 공간이 많이 열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네, 왠지 적어도 여기 중단 정도까지, 아니면 더 하락한다면 여기까지도 한번 또 지난번 저점까지도 테스트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공간이 열려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족 여러분들이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다시 그려서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고점과 여기의 저점을 딱 선택을 하고 중간을 딱 찍으면 이런 추세선이 그려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죠?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근데 한 740, 50 정도가 피치포크 추세선의 중단이 있고요. 그 밑에는 지금 이 차트는 안 보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렇게 될 가능성, 요렇게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전에 수급적인 부분도 물량이 아직까지 부담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환율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우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조금 더 제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한 740포인트 정도가 피치포크의 어디? 중간대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거죠.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피치포크 추세에서 중간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단과 하단을 연결하는 거기까지 이제 밀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별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740 정도까지 공간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려왔다가 채우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돌려 세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요 정도의 기술적 에너지를 지금 추세대를 그리면서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서두에 하이드 스프레드를 가지고 펀더멘탈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수익을 막 내려고 뛰어들기보다는 좀 내 것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수익을 막 낼 수 있는 구간은 어떤 구간일까요?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이 그림이 만들어질 때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번에서 내가 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번으로 내려오면 물리잖아요. 근데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추세대가 상승 추세대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먹고 나올 가능성이 여기서 샀더라고 물리더라도 또 나옵니다. 또 4번에서 사서 물리더라도 또 나와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좀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하이드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겠죠. 근데 지금은 하이드 스프레드가 떨어지다가 다시 5%까지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고, 코스닥 차트를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딱 이 차트잖아요, 지금. 예.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수익을 길게 뻗기 위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자, 만약에 1번 구간에 샀다고 해보죠. 1번 구간에 샀다고 하면 내려왔다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잖아요. 또 3번 구간에 또 물렸어요. 또 내려오면 또 여기에서 부딪히고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뭐 좀 괜찮지만, 초보자분들이 좀 활발하게 매매하시는 게 괜찮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추세에서는 매매를 활발하게 했다가는 고수분들이 아니라면 사면 물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홈런, 그래서 내가 좋은 주식을 딱 사서 엄청나게 길게 뽑아서 먹어야지 라는 것도 또 다른 종목도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초보자분들은 짧게 들어갔다가 조금 안타를 노리는, 홈런보다는, 그죠? 안타를 노리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현금이 지금은 나을 수 있는,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 놓는 게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은 좀 똘똘한 종목이 있더라도 뭐 워낙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아버리는 그런 그림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안타를 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개장전 방송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강하게 사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죠. 그죠?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금액 기준으로, 그냥 단순하게 많이 매수한 금액 기준으로 한번 데이터를 뽑아봐서 재밌는 그림, 뭐 재밌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씁쓸한 데이터긴 한데요. 그래도 왜 우리가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의 편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종목들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연초 이후부터 투자자 주체별로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자들만 연초 이후에 이렇게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 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고 있고요. 나머지 상업펀드도 쭉 팔고 있고, 연기금은 거의 뭐 시장에 관심이 없고, 그죠? 투신도 거의 관망이고, 기관 투자자들 전체로 봤을 때는 7월부터 해서 이렇게 다시 팔고 있는 그런 그림. 외국인들도 연초부터는 이렇게 팔다가 7월, 8월달 살짝 샀다가 최근에 다시 또 줄이는 분위기. 개인들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조금 사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연초 이후에 이렇게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과연 뭘 많이 샀을까? 데이터를 제가 한번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한번 뽑아봤거든요. 자, 왼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들이 많이,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가족분이 계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뭘까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가장 많이 사셨네요. 보시면 삼성전자를 무려 17조 원을 샀습니다. 그렇죠? 이게 억 원이죠. 단위가 억 원입니다. 그래서 17조 3,996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를 2조 4천억 가깝게 샀고요. 카카오를 1조 8천억, 9천억 정도 샀습니다. 이 세 종목이 연초 이후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산 종목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 왼쪽에 그림은 연초 대비해서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건데,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 리스트 20개 종목을 제가 그냥 뽑아왔습니다. 단순하게 순서대로 뽑아온 건데요. 수익률 한번 보시죠. 네, 차마 제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뱅크 50%가 넘는 종목들만 봐보면 펄어비스, SKI테크놀로지, 카카오페이, 윈메이드 이런 종목들은 수익률 자체가 연초 이후에 50%가 넘는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참 어렵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샀는데 대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대부분 매도한 거 보이시죠?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산 종목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많이 빠졌고 하락률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특히나 우리 815 가족분들은 개인이긴 하지만 우리는 다른 편에 서야 됩니다. 개인들 중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는 쪽을 계속 보고 그들이 공략하고 있는 게 그나마 시장에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자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오늘은 금액 기준으로 뽑아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가총액을 감안한 매수 강도 기준으로도 한번 나중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금액 기준으로만 한번 뽑아왔으니까 보시죠. 자 그러면 기관들이 지금까지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뭘까요? 기관들은 일단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근데 연초 대비 수익률이 지금 0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1월 2일부터 기준으로 제가 수익률을 다 뽑았는데 이 종목은 1월 2일 날은 시장이 없었죠. 1월 중하순에 새롭게 상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초 대비 수익률로 비교하기가 요거는 뭐 애매해서 그냥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그 밑으로 이제 종목들이 4천억대부터 1,000억까지 쭉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기관들이 산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수익이 나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개인들이 사는 종목보다는 월등히 빨간색이 보이죠, 그죠? 그래도 올라간 종목들이 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빠진 종목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산 종목들은 대부분이 막 30%, 40%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이너스 하락률이. 근데 그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산 종목 중에 많이 빠진 종목은 눈에 보이는 게 한진칼이 한 35% 빠졌고요. 그 다음 아프리카TV가 한 60% 정도, 65% 빠졌고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그래도 나머지는 10% 안짝이에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은 뭐 50%, 40%씩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산 종목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산 종목보다는 선방을 한다. 라는 거. 그럼 우리는 개인 편에 서야 될까? 기관과 외국인 편에 서야 될까? 요거에 대한 물음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매일 제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새롭게 사는 종목 아니면 지금도 더욱더 사는 종목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기관들 흐름으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고 오른쪽이 외국인만 따로 제가 뽑아서 해놓은 겁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연초 이후에. 그죠? 그 중에서도 사는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 이후에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1조 정도 사는 종목이 우리금융지주와 SK하이닉스네요. 근데 하이닉스는 안타깝게도 30% 정도 외국인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클래시스 정도가 마이너스 18%, SK이노베이션 요 정도가 조금 하락한 종목이고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산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20%, 40%, 50%, 하나솔루션 40%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GS.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다 이렇게 하락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택한 종목들은 그래도 20개 종목 중에 10개 정도는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하락한 10개 중에서도 한두 개 정도가 좀 많이 빠졌지 나머지는 그래도 시장보다는 10% 안쪽으로 하락률이니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 편에 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는 지금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이제 어떠한 우리 위치에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땠냐 하면요, 저금리 상황이
였죠.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서 제가 금리가 낮을 때와 금리가 높을 때 시장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달라진다라는 거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죠? 저금리 때는 퍼도 높게 시장에서는 형성이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높게. 근데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가는 것에는 펄을 높게 주기가 힘든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거에는 또 그렇고 유동성이 풍부했죠. 자금을 시중에 계속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자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 그 다음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원자재와 각 상품들이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같이 좀 잘 살아야 되는, 그죠? 글로벌 공급망 체인도 분산이 잘 되어 있고, 좀 값싼 노동력과 값싼 원자재가 있는 나라들한테 생산 기지를 많이 이전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의 지금 분위기는 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분위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죠? 전혀 다른 분위기가 탈세계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유동성은 쪼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우리 인건비 자체도 올라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높게 나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이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분간 쉽지 않다. 성장이 쉽지 않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온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뭐 이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뭐 경제학자나 그런 뭐 그 애널리스트도 아니니까 그냥 모르겠고 그런 거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사실 어떻게 압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지나가 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어쨌든 좀 침체가 좀 온다라면 내년도에 우리는 먹거리로서는 뭘 봐야 되나? 이제 9월 말이 거의 끝났잖아요. 다음 주면. 그러면 10, 11, 12는 올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도 숫자를 이제는 시장에서는 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내년도에 좋아질 기업을 보고 내년도에 성장할 산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시장이 무너져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그래도 덜 빠지고요. 시장이 조금 안정만 찾으면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결국은 실적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실적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산업이 더 커질 섹터. 더 커질 섹터입니다. 침체가 온다라면 전반적으로 산업이 다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죠? 안 좋게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성장률 자체가 좀 더 커지게 나올 기업들 산업이 아무래도 패버터리 쪽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 2차 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쪽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주간진 시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AR, VR 같은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 디바이스 그죠? 이런 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로봇. 요 정도가 그래도 조금 올해보다 내년도 시장이 커질 만한 섹터가 추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작년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작년도에, 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 있죠? 네. 자, 이 종목들이 작년에 언제 불을 뿜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요 10월 달부터요, 거의 연말까지, 네. 이렇게 불을 뿜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메타버스의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자이언트 스텝의 일봉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 저 영역으로 제가 회색으로 지금 그려놓은 영역은 지난해 2021년 4분기가 바로 저 그림이 나왔거든요. 야, 이 메타버스가 뭔가 새로운 성장에 대한 꿈이 막 시장에서 그려지면서 그죠? 소설을 막 시장에서 쓰고 스토리를 그리면서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었거든요. 4분기에. 예. 그래서 숫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박이 났었습니다. 자, 이번에 있는 이 기업들이 대부분, 예, 이번에 있는 대기업, 이 대부분이 여기 뭐 2차전지 양극재나든지 이 숫자를 내고 있는 쪽을 제외하면, 제외하고요. 대부분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아직까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폐배터리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죠? 로봇 쪽도 그렇고 AR, VR도 지금 아직까지는 오큘러스 쪽으로 하고 있는 뉴플렉스 정도만 숫자가 나오고 있지 나머지는 이제 아직은 기대치죠. 그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숫자는 안 나오더라도 내년도에 확실히 올해보다는 커진다라는 게 있다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꿈이 시장에서는 그릴 수 있다면 소설을 쓰고 스토리를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어필 가능한 게 작년도 4분기에 바로 메타버스의 분위기였다. 그러면 올해 4분기도 아마도 여기에서 뭔가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폐배터리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폐배터리 오늘은 폐배터리 뭐 AR, VR, 로봇 이야기들도 많이 해드렸고 폐배터리도 해드렸는데 오늘은 폐배터리만 잠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도 테마가 되려면 제가 엑셀에서 약간 조금 요거는 써드릴게요. 이제 자, 만약에 폐배터리가 주도 테마가 되려면 조건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우리 이야기하죠, 그죠?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가능성. 그다음에 제가 꿈, 소설, 스토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스토리.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PSR이라는 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밸류에이션이 10배, 20배, 30배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그릴 수 있는 산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폐배터리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지금 막 이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나오려면 한 5년 적어도 그죠? 10년 정도 지나면 과거에 쓰던 폐배터리들이 나오면서 이제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지 숫자로서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죠. 네,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이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게 멀티플이 확장이 될지 진짜 시장의 평균 10배, 20배, 아니면 30배까지 될지 몰라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꿈을 또 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꿈을 그릴 수 있는 기업은 퍼로 평가를 안 하죠. PSR이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PSR이 뭘까요? 자, 먼저 PER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요거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이 부분이 위로 분자로 올라갑니다. 분자로 올라가서 이게 가격이고요. 가격, 프라이스, 그죠? 가격이고 E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E는 뭐죠? 이익입니다. 즉 이익분의 이 회사가 벌이는 이익분의 이 회사의 가치는 밸류에이션은 얼마에 평가되냐가 이익을 기준으로 한 게 퍼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꿈을 그릴 수 있고 소설과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기업들은 이익이 아직은 안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로 평가할 수 없고 PSR이라는 걸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PSR. 그러면 P는 똑같이 가격입니다. 그죠? P는 가격으로 보는데 S는 뭐죠? S는 세일즈입니다. 즉 매출이죠. 매출이 0인 기업은 없잖아요. 매출은 무조건 나와요. 규모가 다를 뿐 매출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매출 대비해서 그러면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그걸 보는 게 PSR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PSR을 적용을 하는 기업들은 꿈을 그릴 수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은 나오는데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나오니까 PSR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테마들은 PSR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자, 그 PSR로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들, 뭐 로봇 관련주들 PSR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서 자료실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산업 성장의 초기 국면? 초기 국면이면 더욱 좋다. 네.
자, 산업 국면의 초기 국면인지, 자, 조금 전에 폐배터리, 그 다음에 우리 뭐였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AR, VR, 그 다음에 로봇. 네. 자, 폐배터리까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성숙 산업인가요? 이게 아니면 이제 산업의 성장 초기에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들은 요 정도에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아직? 그죠? 뭐 2차 전지 정도는 조금 더 올라왔나요? 아무튼 요 정도에 있다고 봐야죠. 아직. 여기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 시장의 10% 침투율을 가지고 보통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네 가지의 테마들은, 섹터는 산업의 초기 국면에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면 더욱더 시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종목의 확장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목의 확장 가능성. 네. 종목의 확장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매매할 종목들의 가지수가 좀 많아야 됩니다. 한두 종목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종목 수가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종목이 막 쭉 테마를 이루면서 군집에서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이제 종목이 이제 확장 가능성이 없고 주도 테마가 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초입 단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4개에서 5개밖에 없다가 10개 막 이렇게 종목이 이제 더욱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더욱더 많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이 뭐 이런 건 뉴스죠. 뉴스. 이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나와줘야 된다. 나와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운 뉴스 플로우, 뉴스 모멘텀이 새로운 게 계속해서 좀 나와주면 그 주도 테마한테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책 모멘텀입니다. 지금 로봇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들 쪽은 뭐죠? 정책적인 모멘텀을 지금 드라이브를 또 걸어주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 PSR로 적용이 다 가능하죠. PSR로 다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숫자로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나중에 할게요. PSR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산업 성장의 초기 국면인가? 당연하죠. 이거는 뭐 사이즈가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 이 AR, VR 기기가 지금은 가정에 한 대씩 있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근데 가정에 한 대씩 다 깔린다. 야, 한 대 가지고 안 됐는데? 나 자녀들하고 나 같이 하려니까 적어도 2대는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사람마다, 우리 구성원마다 다 있어야 된다. 가늠이 아직은 안 되죠. 그죠? 한 대가 될지 2대씩 사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로봇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아직은, 이게 시장의 규모를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 다음에 종목의 확장 가능성인데, 종목의 확장 가능성은 지금, 일단 폐배터리를 염두에 두면, 성일하이텍이라는 회사와 SDI랑 거의 손을 잡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죠? 손을 잡는 분위기고, 에코프로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합종 연행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부터 지금 폐배터리 쪽으로 진출하고 관련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폐배터리업을 하던 애들 말고도 신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나도 그 폐배터리 사업 할 거야 라고 뛰어드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나중에 그러면 지금 너도 나도 한다면서 막 움직이면, 야, 걔네들이 나중에 진짜 돈을 벌지 안 벌지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작년도에 자이언트 스텝이 주가가 4분기에 올라갈 때 그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다고 하고, 메타버스 컨텐츠가 확장이 되면 얘가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만 가지고 오른 거지, 진짜 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지 그거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기업이 그 산업에서 얼마나 벌 수 있을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성일아이텍이 이 시장을 먹으면 후에도 얘가 계속해서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예, 그 누가 이 시장을 먹을지는 아직까지 쉽진 않고, 판단하기 쉽지 않고,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거, 페버트리에서도. 그 다음에 단순한 페버트리뿐만 아니라 이제 메탈 같은 이러한 물질 쪽으로도 계속 확장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에서도 종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모멘텀,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들 가능하면. 예.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많이 썼다면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죠?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주목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 들어와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그런 부분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붙은 게 IRA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메트리 관련된 부분은 정책 모멘텀도 지금 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성일아이텍으로 출발해서, 요거 제가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지금은 시장에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은 뭐 주도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예, 지난 금요일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제 시장 때문에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한번 주면 오히려 없으신 분들한테는 또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도 테마가 얘네들이 된다라고 하면, 그죠? 많이 빠져주면 또 한 번에 기회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시장에서 세비캠, 뭐 위일에너테크, 성일아이텍, 코스모와 에코프로 정도, 요 정도가 출발, 5개 정도가 출발해서 앞으로는 종목이 10개, 뭐 15개씩 이렇게 확장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외에 새로운 종목들이 추가될 만한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이 나오면 저도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계속해서 종목이 확장되면서 아마 좀 주도 테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베트리 관련된 자,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내년도, 그 다음에 내년도에 그게 된다면 4분기에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주가는 움직였고, 그죠? 근데 지금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죠? 네, 한번 볼까요? 성일아이텍.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이죠. 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듯 하더니만 IRA 관련된 법안 나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주가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저도 좋은 타이밍이 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쪽에서는 이제 로봇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의 적용이 다 가능한 종목인데, 로봇 관련주들도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흔들리는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신고가를 간 종목이 이제 KPF입니다. 그렇죠? KPF. KPF는 SBB테크라는 하모닉 감속기를,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서 이 자회사 때문에 KPF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전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파스너, 볼트 너트 같은 이러한 쪽에 대해서 EU에서 반덤핑 관세 발효로 관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원래 영업이익이 400억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아직 시가총액이 KPF 한번 볼까요? 네. KPF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됩니다. 2천억이 안 되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되죠. 시가총액 2천억이라고 치고 나누기 400억을 하면 이거 몇 배에서 거래되고 있나요? 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자회사가 SBB테크라는 똘똘한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양산한 기업도 있고 상장도 앞두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또 로봇 관련주로서 KPF를 계속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이 주도 테마가 만약에 로봇이 또 페베트리와 함께 된다면 거기서 또 하나의 선택지는 KPF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중립 이하 포지션에서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로봇 관련된 스케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ETF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말에는 테슬라 AI 데이 휴머노이드 발표도 있고, 쭉 또 로봇도, 그래서 4분기에 가격 조정 좀 받으면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대표적인 또 테마가 되겠죠, 그죠? 자,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사모펀드 연기금 쭉 제가 주간 단위로 넣어놓은 게 있고요. 한 주간 사모펀드와 연기금들이 또 의미 있게 산 종목들도 공통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AR, VR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 선익 시스템, 그죠? 선익 시스템이 눈에 보이시죠? 선익 시스템이 최근에 AR, VR 관련된 뉴플렉스 다음으로 대장주로서 주가가 좀 움직였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AR, VR 쪽에서는 뉴플렉스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좀 에너지 분산 조짐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나타나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좀 관심을 만약에 가져보시는 분이라면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 내가 공부를 좀 한다면 저는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주가가 12,000원 정도 지난번 저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회사는 300억 규모의 자사주 추가 획득 공시를 했습니다. 주가 안정을 위해서.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거의 탑에 들 정도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죠.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5%에서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 외국인들 액티브 펀드 쪽에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저는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기술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하이브리드 본딩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도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EMI 차폐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R, VR, 그 다음에 점점 반도체가 우리가 디바이스가 미세화되고 이렇게 작아지면 부품과 부품끼리 엄청나게 촘촘하게 막 붙어버리잖아요. 안경도 우리가 그 AR, VR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쓰는 안경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작게 최대한 소형화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전자 부품들끼리 전자파의 간섭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EMI 차폐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엔더 유저는 마지막 끝단의 고객사는 결국 이 기업이 애플향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애플이 AR, VR 기기를 출시할 때 뭐 앞단에서 뭐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장비 회사로서도 한미반도체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 12,000원 정도가 지난번 바닥이었는데, 이번에도 뭐 시장이 흔들릴 때는 잠깐 그 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애플 관련해서 뭐 한미반도체도 충분히 관련된 하이브리드 본딩, 그 다음에 EMI 차폐 쪽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주간진 시황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 우주 일렉트로죠. 우주 일렉트로. 이번에도 역시 관심을 좀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식이고 무거운 주식입니다. 무거운 주식입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우리 가족분들이,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가 결국에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플 관련된 제품이 출시될 때쯤에 그러면 애플 관련주 뭐야 막 찾고 돈들이 몰릴 때, 그때는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팔고 나오는, 지금은 관심 안 가질 때 좀 싸게 관심을 두고, 그래서 우주 일렉트로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전처럼 이제 해상도가 높은 것을 하려면 커넥터가 60Hz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적어도 120Hz, 180Hz 고해상도가 가능한 초정밀 고사양 커넥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애플 관련된 쪽으로 과거에 했던 기업이 우주 일렉트로이기 때문에 이 AR, VR 기기가 애플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품 기업으로는 고해상도를 위해서는 또 우주 일렉트로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2만원이 바닥이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했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뭐 2만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 분할 매수로.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 아직까지 이제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 일정이 딱 나온 게 아니니까. 뉴프렉스하고는 달라요. 뉴프렉스는 이미 하고 있고요. 실체가 있고 숫자도 나오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우주 일렉트로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거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초병 정도를 주가 빠질 때 조금 분할 매수해서 한번 기다려보고 뭔가 구체적으로 되고 수급도 들어오고 주가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더 비중을 애드업 시키는 뭐 그 정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유가하고 성강밴드의 주가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유가하고 에너지 가격이 지금 조금 또 다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강밴드 주가가 올라가다가 16,000원, 17,000원에서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주가가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가 PBR입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3배에서 4배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배 초반입니다. 1배 초반.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면 없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또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뒤에 경제지표 일정 같은 것도 넣어놓은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PSR 관련된 부분들, 성장이 나올 수 있고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PSR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에 계산을 다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시장이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막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매매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지만 주가가 많이 매크로 이슈로 많이 흔들리면 좀 4분기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확실히 성장이 나오고 꿈을 그릴 수 있는 기업들은 움직일 만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는 이번에 주가 좀 조정받는 구간에서 좀 싸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내가 수익보다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내 거를 좀 지킨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하이드 스프레드 5% 아래로 내려오기를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개장 초 방송에서 함께 하겠고요. 가족 여러분들 남은 일요일 밤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개장 전 방송에서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욱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